며칠 전 마이크로소프트 이벤트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제품이 출시되었는데요. 바로 서피스 랩탑 스튜디오입니다. 그동안 해외에서만 판매되었던 서피스 스튜디오의 모바일 버전 같은 컨셉인데요. 기존 서피스 라인업 중 하이엔드에 해당했던 서피스북 3와 유사한 포지셔닝이면서 타블렛이 따로 분리되지는 않는 좀 더 크리에이터를 위한 투인원 노트북에 가까워진 모델입니다. 주로 콘텐츠 크리에이터나 개발자를 타깃으로 디자인된 제품인 만큼 M1 맥북 그리고 차세대 M1 X 맥북과 직접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모델인데요. 크리에이터 입장에서 맥북과 비교했을 때 과연 얼마만큼의 메리트를 느낄 수 있을지 다양한 특징들을 자세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맥북과 가장 차별화되는 부분은 역시 다양한 사용 모드와 디스플레이인데요. 일반적인 랩탑 모드와 서피스 펜슬로 드로잉이 가능한 타블렛 모드, 그리고 컨텐츠 감상을 위한 스테이지 모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터치 디스플레이는 고주사율을 선호하는 최근 추세를 반영한 120Hz 사양인데요. 그래서인지 기존 서피스북 3나 맥북 레티나 디스플레이에 비해서 PPI는 다소 떨어지는 편입니다. 최대 밝기는 500니트에 1500대 1의 높은 대비와 함께 돌비 비전을 지원하는데요. 스크린 사이즈도 14.4인치로 M1 맥북보다 좀 더 크기 때문에 컨텐츠 감상에는 더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차세대 맥북 역시 새로운 미니 LED를 탑재한 14인치 그리고 16인치 모델 출시가 예상되고 있고, 애플과 돌비가 최근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맺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새로운 맥북이 출시되면 다시 비교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가장 관심이 가는 CPU와 GPU를 살펴보면요. 먼저 가장 저렴한 기본형에는 i5 11300 CPU를 사용하면서 별도의 외장 GPU 없이 CPU 내장 그래픽을 사용하고 있고, 고급형 사양에서는 i7 11370 CPU와 함께 엔비디아 3050 Ti GPU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사실 12300과 12370 모두 이번 인텔 11세대 라인업 중에서도 비교적 성능이 떨어지는 쿼드코어 모델인데요. 크리에이터나 개발자를 타깃으로 한 제품 구성으로는 상당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제품 출시와 함께 공개된 공식 기술 비디오를 살펴보면 CPU의 전력 설계를 최대 64W로 꽤 넉넉하게 세팅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어차피 이 정도 TDP면 최소한 6코어 사양의 i7 11600H나 아니면 인텔에 비해 전력 대비 더 좋은 성능을 보여주는 AMD 라이젠 세전 라인업을 사용했다면 훨씬 매력적인 구성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특히 서피스 랩탑 4에서는 AMD 르누아르 6코어나 8코어 CPU를 선택할 수 있었던 만큼 하이엔드 라인업에서 오히려 CPU 선택이 쿼드코어로 제한되는 건 많이 아쉬운데요. 개인적으로는 썬더볼트 4를 굳이 탑재하지 않더라도 앞으로 AMD 라인업이 함께 포함되기를 기대해봅니다. 고급형 사양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엔비디아 3050 Ti는 최대 TDP 50W 사양인데요. 이전에 저희가 테스트했던 에이서 스위프트 X의 40W 사양에 비해서는 약간 더 나은 성능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실 이번 3050 Ti는 3000번대에서 기대할 만한 높은 성능을 보여주진 못했는데요. 통합형 GPU를 사용하는 M1보다야 당연히 더 높은 성능을 보여주지만 6GB VRAM 사양의 1660 Ti 맥스Q를 선택할 수 있었던 서피스북 3에 비해서는 어쩌면 오히려 다운그레이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곧 새롭게 출시 예정인 M1 X 맥북에서 GPU 성능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3050 Ti에 비해 어느 정도의 성능을 보여줄지 상당히 궁금해지네요. 개인적으로 상당히 흥미로웠던 부분은 돌비 애트모스를 지원하는 쿼드 옴니소닉 스피커였는데요. 다양한 제품 사용 모드에 따라 음색을 조절하면서 특히 청취하는 음량에 따라서도 자동으로 음색 밸런스를 조절하는 아답티브 이퀄라이저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인간은 큰 음량을 들을 때에 비해서 작은 음량으로 들을 때에는 저역과 고역의 음량을 충분한 크기로 인지하지 못하는데요. 이번 서피스 랩탑 스튜디오에서는 작은 음량으로 들을 때 저역과 고역의 밸런스를 상대적으로 강조해서 어떤 음량으로 들어도 균일한 음색 밸런스를 느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스피커 퀄리티에 이 정도로 신경을 쓴 노트북은 사실 찾아보기 어려웠는데요. 과연 어느 정도의 사운드를 들려줄지 상당히 궁금해지네요. 그리고 터치패드는 전통적인 클릭 타입이 아닌 햅틱 터치패드가 탑재되었는데요. 터치패드를 눌렀을 때 실제 클릭이 일어나지는 않고 대신 인공적인 피드백을 제공해주는 설계입니다. 햅틱 터치패드는 터치패드의 어떤 부분을 클릭해도 균일한 감각을 느낄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인공적인 피드백이 자칫 부자연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이 부분은 실제 제품이 출시돼봐야 자세하게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배터리 사용 시간은 i5 모델에서는 19시간, i7 모델을 외장 GPU와 함께 사용했을 때 18시간이라고 표기되어 있는데요. CPU와 GPU의 전력 설계가 결코 낮은 편이 아닌 만큼 실제로 시스템을 풀 부하로 사용하면 사용 시간이 드라마틱하게 짧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외장 연결 포트는 썬더볼트 4 포트 2개와 서피스 전용 단자 1개, 그리고 오디오 단자를 장착하고 있는데요. 현재 M1 맥북이랑 큰 차이는 없는 구성이지만
차세대 M1X 맥북에서 SD카드나 HDMI가 다시 탑재된다는 루머가 유력한 만큼 확장성 면에서는 확실히 아쉬움이 남습니다. 정리해보면 이번 서피스 랩탑 스튜디오는 타블렛과 노트북을 겸하는 투인원 설계와 고주사열과 터치를 지원하는 돌비 비전 디스플레이, 그리고 3050ti 기반의 GPU 성능에서는 확실히 현재 M1 맥북보다는 우위에 있지만 막상 크리에이터 입장에서 사용하기에는 너무 아쉬움이 크게 느껴지는 CPU 선택지와 휴대용으로는 꽤 무거운 무게, 그리고 상당히 묵직하게 느껴지는 가격에서 차세대 M1X 맥북과의 경쟁이 결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가장 많은 분들이 선택할 것으로 예상되는 i7 4코어 CPU와 3050ti 그리고 16기가 램 사양의 가격이 국내 정발 시 거의 250만 원에 가까울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 정도면 사실 M1 맥북 에어에 아이패드 프로를 함께 구입하는 것과 거의 비슷한 가격이기 때문에 최소한 가격에서 메리트를 느끼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물론 서피스 랩탑 스튜디오는 투인원 노트북인 만큼 한 대의 시스템에서 프로그램이나 워크플로우를 통합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무엇보다 OS 때문에 전문적인 사용에서 활용도가 너무 제한되는 아이패드와는 다르게 터치 디스플레이에 대한 UI UX가 상당히 많이 개선된 윈도우 11과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PC 버전과 똑같이 사용한다는 장점도 있지만, 크리에이터와 개발자가 이 제품을 실제로 구입하기 위해서는 같은 TDP에서 더 나은 성능을 보여주는 다른 CPU를 탑재하거나 혹은 가격에서 좀 더 확실한 메리트를 보여줄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분들이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M1X 맥북, 그리고 이번 서피스 랩탑 스튜디오가 실제로 출시되면 더욱 자세하게 비교 리뷰도 해볼 예정이니까요. 미리 많은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곧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